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세 가람법사 철학방송 1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의 요청에 의하여 고 박정희 대통령 사주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독재 등의 공과의 시시비비는 아직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역사적인 평가는 진행 중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후일에 역사적인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분의 생일은 음력으로 1917년 9월 30일 인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주 명식을 보면은 정사생 뱀띠죠. 신의 월, 초겨울철에 경신일에 태어났으며 무인시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운은 역행으로 경술부터 이대운으로 흐르고 있으며, 자, 해월의 경금이죠. 초겨울의 경금이 일지의 비견 녹을 깔았으며 급제 신금이 도와주고 무토 인중 무병갑이 도와주니까 무토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 토생금 해주니까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로 용신이 화가 되겠습니다. 용신이 정화죠, 정화. 경금은 불에 녹여서 잘 녹여서 두드려 가지고 물에 담궈야 좋은 기물이 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은 경신일주가 매우 신강한데 지지에 인신사에 이렇게 충을 하죠. 인신사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신사회를 갖춘 사주는 대부대기한다. 제왕격 사주다. 왕이 사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얽힌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이 군인 시절에 육군소장으로 부산 그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근무했죠. 지금은 그 사령관 터가 부산 대연동인데 지금 아파트 대단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군수기지 사령관 재직 당시에 그 시야에 유명한 역학을 한 그 사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군인 시절부터 대통령 꿈을 키운 걸로 보이는 일화입니다. 당시 부대 내에 일반병으로 사병으로 근무하는 역학에 통달한 그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는 사령관이죠. 사무실로 그 사병을 불러서 자기의 사주를 내밀었더니 그 사주를 본 그 사병은 깜짝 놀라면서 무릎을 꿇고 재앙의 사주입니다 라고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대통령은 입조심하라 하면서 그 사병을 돌려보냈으며, 후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그분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역학자는 고인이신 재산 박재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경신일주가 신앙하고 급제 신금이 있으니까 이 경신은 강한 쇠죠, 쇠.
그래서 도끼로 보고 이 신금은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언뜻 보아도 군인, 경찰, 권력기관의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인신사회를 두었으니까 제왕격 사주로 적어도 상공의 삼정성 이상의 지위에 오를 만한 강직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인신사회가 인해 그리고 신사 이렇게 인해 합되고 신사 합되죠. 이렇게 있었으면은 적어도 아주 그 성군 이름을 후세에 크게 명성을 날릴 그런 옛날로 말하면 왕의 사주가 되었을 텐데 인신사회가 있긴 있어도 인신으로 충하고 사회로 충을 하니까 이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다, 파란만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 운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44세 때에 61년 5월 16일에 혁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안 적었네요. 44세 대운은 병호대운입니다. 병호대운이고 1961년은 신축년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화가 용신이니까 정미병호 인생의 최절정기에 42살부터 병호대운에 이 병대운에 5.16 혁명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용신이죠. 용신이고 자기의 그 높은 평관 관운이죠. 관운. 그리고 여기에 급제 이렇게 합을 하고 또 여기도 합을 하죠.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급제는 나의 부하죠. 부하. 그리고 여기도 부하들이죠. 이 병화는 평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나의 부하들과 합세하여 무력으로, 그러니까 칼이죠. 칼, 총칼,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게 된다. 이 신축년의 급제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강제로 급탈하거나 강탈하는 그런 기운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용신의 오화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재련시키고 이 신금을 또 불에 녹여서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비견이죠. 비견 동료들과 합세하여 뜻을 같이 해서 행동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혁명 이후부터 서거할 때까지 18년간 이때 집권해 가지고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19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년을 집권했죠. 정말 좋은 일생일대의 호운을 맞이하여서 집권한 그 시기에 옛날에 못 살던 우리나라를 먹고 사는 문제와 낙후된 경제 개발에 성공하여 후진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높은 평가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먹고 입을 거리를 해결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에 자식운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그 박근혜 딸이 대통령까지 했죠. 그래서 정화가 요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큰딸 영애로 봅니다. 딸로 보고, 이 딸은 산옥지에 올라탔죠. 그래서 이 용신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 부모의 공덕을 입어서 후일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둘째 딸은 사중 병화가 이 둘째 딸 박근영 씨입니다. 근데 사회충화죠. 사회충화니까 여기에 사중 암장된 병화가 이렇게 깨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식신과 충화입니다. 식신은 먹을거리죠. 먹고 입고 이거 하고 충화니까 한때는 의식주까지 걱정할 정도로 고초를 겪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박지만 아들 무병갑이죠. 병갑인데 이 병화를 박지만 아들로 봅니다. 근데 이 아들도 인신충화죠. 인신충. 그래서 한때는 상당히 어려운 고생도 했지만은 결국은 긍긍목 편제 속에 암장되어 있는 자식이니까 지금 그 사업으로서 크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부인 자리를 보면은 경신일주와 간여지동으로 신강사주에서 누구든지 간여지동이면은 배우자 운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여자를 찾아보면 사중무갑임이 있죠. 갑임. 요것도 이제 첫 부인으로 봅니다. 첫 부인으로 보는데 사회충화죠. 그러니까 이 신금이 강력한 금에 깨어지면서 사회충을 하니까 알려진 바로는 첫 번째 부인하고는 결혼은 하였으나 아무런 정 없이 살다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이 간목 편제입니다. 이게 이제 유경수 여사,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인이죠. 근데 인신충을 하죠. 그러니까 쇠에 끼어졌으니까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5.16 행사장에서 문세강의 총탄에 비운의 삶을 마치게 되었죠. 자, 그것은 을사대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7세 때의 을사, 이 사대운이죠. 사대운의 갑인년입니다. 갑인년. 지금부터 한 47년 전 이야기죠. 갑인년인데 이 목이, 이 을목과 간목은 이 재성으로 부인에 해당됩니다. 재성. 부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인사형합니다. 형살은 그냥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부딪히고 깨지고 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 자체가 인사형 삼형살을 하고 있죠. 삼형살. 그러니까 이는 기운이 닥치면은 이 인목이 안 그래도 평소에 인신충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8.15 경축 식정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알려지기는 이 배우자 자리가 이 굉장히 강하니까 부인이 힘을 못 쓰지만은 그래도 인목이니까 상당히 대통령한테 이빠른 소리를 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봉사 활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서거한 시기를 보면은 62세 갑진대운입니다. 여기에 갑진대운에 1979년 김인년입니다.
김희연인데 이때의 그 해의 그 일진을 사주 형식으로 뽑으면 김희, 갑술, 병인, 무술 시간입니다. 저녁 뭐 한 7시 반, 8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날의 일진을 보면 이 토가 많습니다. 토. 토는 구신입니다. 구신. 신강사주에 토 인성이 오면은 더 이 경금이 흙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화가 이 신금과 이 급제죠, 급제. 급제인데 급제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부하라고 합니다. 아까 또 칼이라 했죠, 칼. 무기라 했죠, 무기. 예. 그래서 이 부하, 그러니까 김재규가 무기로 권총으로 저격을 했죠. 이 사주와 대운과 연운과 그 돌아가신 그날의 일진을 보면은, 그리고 인신충하고 또 인신 이렇게 인사신 사명을 하죠. 사명.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이 간목에. 간목 대운에서. 그리고 이날에 이렇게 토기가 많으니까 경금이 흙 속에 파묻히죠. 파묻히면은 이 신금 부하가 자기도 파묻히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에 그 행사에 갔다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이는 역학적인 기운을 보면 속이 답답하고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을 찾게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도 김영삼 당시 의원의 제명으로 부마 사태로 한창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정권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병인일주 인목이, 병인일주 이날의 인목이 여자죠, 여자. 여자고, 그리고 이 사주에 이거는 음식과 술이죠. 식신이니까. 음식과 술. 이게 이렇게 합을 하고 인신충을 하니까, 술과 여자가 있는 연회장에서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것으로 봅니다. 누구든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사주가 특수하고 대통령 위치에까지 있었던 분으로서 이 타고난 팔자, 누구도 속이지 못한다. 귀신도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무서운 눈을 만나면은 어쩌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공간은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은 한 시대를 풍미한 강력한 지도자로 지금도 국민들의 기억에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강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특히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지리멸렬하는 야당에는 언제쯤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다세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무료 사주 풀이 많이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